아이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롤링페이퍼 어떻습니까? 커다란 전지를 매번 돌리면서 아이들이 글 쓸 때까지 기다리게 하거나 A4 용지에 글을 쓰고 있다면 온라인 시대, 때로는 줌으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또는 학급 밴드나 클래스팅 등의 학급 SNS에 올려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글을 쓰도록 하면 어떨까요? 바로 온라인 롤링페이퍼라 사이트라면 충분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간단합니다. rollingpaper.site 이고요. 인터넷에서 롤링페이퍼라고 치고 검색어를 누르면 이렇게 롤링페이퍼.사이트라고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이트라는 온라인 롤링페이퍼가 나타납니다. 클릭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롤링페이퍼 시작하기 그리고 누적 사용자 수가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368만 910명이 방문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시작해 봐야 되죠. 롤링페이퍼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제목과 테마를 고를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반 아이들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기본 테마는 세 가지입니다. 기본 테마, 겨울 테마, 밤,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낮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본적인 걸로 가볼까요? 그리고 롤링페이퍼 만들기. 처음에 이렇게 제공되는 것은 빈칸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빈칸 롤링페이퍼의 아래에 보시면 두 가지 아이콘만 보입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여기에 집어넣을 간단한 이모티콘 형태의 그림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서 like 또는 이런 하트를 골라서 넣어주고요.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완료.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글쓰기를 눌러볼게요. 짧은 시간이지만 모두와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어. 나 잊지 말아야 돼. 여기 평화반 친구들 꼭 동창회에서 만나자 라고 썼어요. 밑에 글씨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원하는 글씨체로 바꿔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T 기본적으로 이제 글꼴을 바꿔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글씨보다 다른 걸 바꾸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원하는 글씨체나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시키고요. 글씨 색깔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색으로 해볼까? 파란색은 어떨까? 이렇게 원하는 색으로 정해주시고요.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뒷 배경인데요. 미리 준비한 걸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배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 밝은 색깔 하나 골라볼게요. 그리고 완료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누르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겠죠? 보내는 사람, 마지막 헛쌤이라고 해볼게요. 저장을 누르면 작성을 완료하겠습니까? 확인. 자, 아까 제가 준비했던 그림 이모티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확대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쓰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줌 수업을 할 때 이 주소를 복사해서 줌 채팅방에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학급 밴드, 학급 SNS, 클래스팅 같은 하이클래스 같은 SNS에 올려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글을 쓰게 공유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롤링페이퍼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꼭 지도해 주세요. 안 그러면 애들 네가 여신이면 난 제우스다. 번개나 쳐맞아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해 주셔도 글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읽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하며 글을 쓴다. 학교에서 길러줘야 되는 첫 번째 공감 능력.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 글을 받았더니 넌 참 이상해. 앞으로도 이상하게. 뭐 다음에도 이상하길 바래.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넌 너무 아직도 애 같은 것 같아. 넌 너무 깝죽대. 친구가 이 글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일지를 안다면 롤링페이퍼를 왜 하는지를 안다면 쓸 수 없는 글이죠. 두 번째, 아무 내용 없는 글 안 쓰는 이만 못합니다. 특히 학년 말에 쓰라고 하면 안녕 또는 중학교 가서 잘 보내, 5학년 때 잘 보내, 감기 걸리지 마. 주로 지금 시기와 상관없이 감정이 실리지 않는 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우리 반 모두에게 안녕 친구 안녕 친구라고.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몇 명 글을 써주는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이럴 바엔 안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세 번째, 기대감을 주지 않는 식상한 편, 방학 잘 보내, 남강 중학교 가서 잘 지내, 이런 글들 어떠세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해, 영혼 없는 글들 느껴지죠? 이런 글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서 기분 좋게 글 쓰는 방법 특강까지 같이 해보죠. 첫 번째,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한 시간은 적었지만 함께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기억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함께 공유했던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을 때 아이들은 함께 기분 좋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안녕 혜리야, 너랑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벌써 졸업이네. 슬픈 현실이야. 넌 참 이쁘고 착하고 완벽한 여자인 것 같아. 동창회 때 꼭 다시 만나자. 규민에게 내가 너랑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고 네가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는 것도 알아. 하지만 졸업도 코앞인데 서로에 대한 감정 바꾸고 친하게 지내자. 서로가 어색한 감정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글 하나에 아이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친구의 장점을 찾아 적어주세요. 친구의 장점을 찾는 능력,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입니다. 원준아, 너는 정말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 축구를 좋아하는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세 번째, 친구에게 미안한 점을 적습니다. 승민아, 내가 놀려서 미안해. 수빈아, 1학기 때 기억나? 내가 더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렸잖아. 중학교도 같이 가지만 내가 너랑 같이 다닐게. 수빈아, 많이 괴롭혀서 미안해. 수빈아, 너랑 6학년 동안 학교를 같이 해서 너무 좋았어. 이 두 아이는 그날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마음의 화해를 보는 것 같아서 남아있는 앙금 같은 찌꺼기를 털어내고 헤어질 수 있어서 롤링페이퍼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쾌한 표현도 좋습니다. 승민아, 통통하니까 귀여움. 승민아, 살 빼지 마삼. 너는 안 빼도 귀여움. 항상 고맙다. 짧은 글이지만 기분 좋죠? 이렇게 기분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면 좋겠어요. 낭만 중에서 3년 동안 지옥처럼 같이 보내자. 사실 사립중학교인데 아이들이 앞으로 생활을 이렇게 지옥처럼 같이 보내자.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마음이랄까요? 우리 함께하면 지옥 같은 중학교 생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지가 보이는 글이라서 저도 함께 웃음이 나왔습니다.